이제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해보자면, 처음에 첫 시간에 프린트했죠. 출력. 그 다음에 변수했고요. 변수는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랑 밸류 수합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건, if문 했죠. 그 다음에 방금 문제 풀음으로써 끝난 while문, 반복문까지 했습니다. 이 조건에는 일단 키우고, 조건에는 if, elif, else가 있었고, 반복문에는 while, 그리고 for문이 있었고, 이 for문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 while에서 했던 게 다중 반복문, 이거를 중첩 반복,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아직 서투른 분들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서 할 내용은 함수예요. 함수. 이제 이 함수에서는 모든 거 있죠?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 뒤로는 딕셔너리, 리스트, 객체, 이런 심화적인 내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때도 배운 거 다 쓸 겁니다. 그때는 이 함수까지 쓸 거예요. 왜냐면 함수 배우고 나서 할 거니까. 그래서 심화적인 내용을 하는데 못한다, 당연히 힘들겠죠? 이 함수 내부에서는 좀 기본적인 제어문을 쓸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할 거는 함수고, 이 함수에는 여러 가지 자체 개념이 있어요.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에서 함수, 일단은 이 안에 매개 변수랑 retur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도 개념이라고 표기를 해줄게요. 매개 변수랑 return은 함수 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함수의 개념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새 노트 열게요. 회사에 입사했다고 할게요. 상황 설정을 하자면, 입사했는데 받는 돈이 세전 500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야 하는 업무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언어는 파이썬이고, 좀 불편하네요, 한글 들어가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죠. 프린트 1부터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러면 1, 2, 3, 4, 5, 6, 7, 8, 9, 10 나오죠. 이걸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청 받으면 이 짓거리만 하면 돼요. 프린트 1, 2, 3, 4, 5, 6, 7, 8, 9, 10. 그냥 이것 좀 해줘 하면 이런 일이라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타이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얘네들을 계속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복붙은 하지 말라고 했고, 자, 복붙은 하지 말아야 했고요. 이거를 전부 다 한 줄씩 다 타이핑하라고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타이핑하면 일이 끝납니다. 일단 하루 한 번 하면 한 번만 쓰면 되고요. 여러 번 들어오면 그만큼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고, 같은 일을 하루에 100번 정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10문장 쓰는 거. 그러면 100번 정도까지는 양보해서 타이핑 할 수 있죠. 쉬우니까.
근데 어떤 날은 500번 타이핑 하라고 하고, 그래도 하면 되죠. 근데 좀 더 똑똑하게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업무 노트라는 거에다가, 이런 업무 노트에다가 이거를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기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요청 들어올 때마다 업무 노트에다 써놓은 거 복사한 다음에 일단 붙여넣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왜냐면 업무 노트에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럼 이러면 타이핑도 아니죠. 그냥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B만 하면 돼요. 근데 상부에서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 있죠? 뭐 이렇게 썼던 거. 지금까지는 10까지만 출력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11까지 출력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직 3번밖에 없지만,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써야 되는 것 프린트 11, 이거 5번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실컷 써놨더니 또 시간 지나가지고 5까지만 출력하래요. 그럼 이렇게 또 지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또 5는 너무 적대요. 다시 번복하고. 그러면 이거 과연 의미 있나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 정리해 놓은 거? 의미 없죠? 그래서 이 업무 노트에다가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한다고 해갖고 뭐 1부터 11까지 출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은 처음 상태 좀 많이 했네. 자, 이렇게 처음 상태로 다시 돌려놓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있죠. 업무 노트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하나의 작업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DEF. 자, DEF 이거는 디파인입니다. 디파인. 정의하다라는 의미죠. 디파인 A 소괄호 콜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정의하겠다. 함수를 작업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콜론 있죠, 여기도. 그러면 들여쓰기 해줘야 돼요. 자, 이러면 프린트 1부터 프린트 10까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죠? 그쵸? A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콜론은 종속시키겠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 A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이 작업을 A 하나로 정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파인을 쓴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코드에다가 얘네 프린트 1부터 10까지 하는 거 안 해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라는 요청에 일일이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내용을 코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이거를 A 하고, A가 이름이죠. 그 다음에 소괄호. 이거 실행해보면 1, 2, 3, 4, 5, 6, 7, 8, 9, 1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A는 뭐냐면 함수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보면은 얘랑 그리고 얘랑 또 모양이 다르죠. 자, 여기 define 붙었으니까 여기는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A 거야 라고 하기 위해 콜론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실행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실행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A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실행하겠다, 호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라는 이름의 함수를 찾아가 봤더니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용이 이렇대요. 이름으로 A 작업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알아듣고 이 A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러면 이 A가 가진 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쭉 실행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두 번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 두 번 나오겠죠? 두 번 실행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을 두 번 실행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예요? 현재 상황. 자, 정의만 한 거예요. 함수를 정의하고 실행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보면 나오는 게 없죠. 그러면 이 코드는 실행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네? 이거는 실행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코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이 정의하는 거 실행은 됐어요. 단지 이 정의한 내용을 여기 밑에서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의미 없어요. 정의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들었으면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그냥 만들었다고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게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함수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자, B라고 했어요, 제가. 자,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쵸? 에러 나죠? 그리고 벌써 여기에 빨간 줄 쳐져 있고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자, B라는 함수는 정의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호출하거나 실행하려고 할 때는 그 호출하려는 함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호출한 이름이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뒤에 소괄호 있죠? 괄호까지 소괄호로 써줘야 됩니다. 이제 작업 방식이 바뀌었고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라는 요청 들어오면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타이핑을 할 이유가 없어요. 3번 정도 출력하라고 하면 A 이것만 3번 쓰면 됩니다. 그러면 10, 10, 10 3번 출력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 내용을 11까지 출력하는 거 바뀌었다고 하면 함수 안에 정의한 내용만 정의한 부분만 손대면 되겠죠. 전에 들어온 요청을 500번 했다고 해도 여기 함수 변경사항만 정의된 내용을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500번 하라고 하면 이거를 500번 써주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반복문을 배웠죠. while문 써서 좀 머리 좋은 사원은 이렇게 할 거예요. while문을 사용해서 500번 반복하게 할 거예요. 이 반복문 안에도 반복할 내용으로 함수를 호출해도 됩니다. 아직 함수 배우는 단계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할 거고 함수에 대한 내용만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실행해보면 11까지 잘 나와요. 수정된 내용 잘 찾아가니까 이 함수 이름을 부르면 잘 찾아가서 안쪽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실행하니까. 또는 뭐 7까지만 출력하라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8, 9, 10, 11은 필요 없죠. 그럼 이제는 1부터 7까지만 출력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부 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 묶음으로 묶어서 활용하면 이 안쪽에 있는 거 있죠?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쓰는 거랑 업무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다른 상사가 와서 지금까지 한 거 말고 1부터 5까지만 출력해 라고 하면 뭐 상관없죠? 이거는 건들면 안 되니까 5까지 출력하는 거. 그리고 실행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몇 개를 만들든 상관없어요. 만드는 거는 여기다가 define, def 쓰고 함수 이름, 소괄호, 콜론 한 다음에 들여쓰기까지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1부터 7까지 출력할 거고 여기서는 1부터 5까지 출력하겠네요. 자, 7까지 출력한 건 A 실행했고 5까지 출력한 건 B 실행해서 그런 겁니다. 함수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몇 개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약사항 없으니까 요청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요청이랑 관련된 일을 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불러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 정의, 이거는 정의, 얘네는 실행. 그러면 정의랑 실행하는 거 배웠고요. 그럼 이제 진짜로 아까 말했던 뭐 A로 500번 실행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값 하나 만들어두고 종료 조건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기본 구조 먼저 완성했고 초기, 종료, 스텝, 그 다음에 반복할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들어진 함수 이 A 이거를 뭐 100줄, 500줄 뭐 쓰느니 5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넣는다면 incomplete input 잠시만요. 신텍스 에러? 500은 안 되나 보네요. 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래서 반복문을 활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는 반복문 안에다가 함수 실행하는 걸 썼지만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이 안에다가 반복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B를 3번 쓰고 싶다. 여기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B라는 함수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실행하려고 하면 not defined 나올 거고 이게 나오는 이유는 그 콜앱 처음에 할 때 어딨지? 세션 관리였나? 이거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 쿠키가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까? 해제하고 삭제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보면 지금은 이제 not defined라고 나올 겁니다. 나왔죠? 그래서 함수를 왜 쓰는지 아시겠죠? 편하니까 여러 줄 쓸만한 걸 이 한 줄로
한 줄로 압축하니까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함수의 개념이었습니다.